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대학 김현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네 분의 발제를 들었는데요. 저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흥미롭게 잔뜩 빠져들어서 들었습니다. 학회 부회장으로서 오늘 이 정책 세미나 큰 행사에 이 좌장을 맡은 거 무척 영광인데 오늘 좋은 강의 들어서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이 도시계획학과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학과에서 국토도시계획학교 고문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김의원 교수님 계시고요, 국토연구원장 하시는 분 계시고, 오늘 아주 훌륭한 기조 강연해 주신 최병승 교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우종 교수님 계십니다. 세 분의 고문을 내신 그런 대학교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 충기학 초대한 게 뜻깊은 일이고요. 특히 오늘 주제를 우리가 공정한 스마트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스마트 도시에 대한 세미나가 무척 많죠.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대개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어떻게 기술적 개발, 효율적 서비스 공급할까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포커스가 틀린 것 같습니다. 스마트 도시, 기술 혁명이 가져올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까,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가 계신데요. 소개는 제가 생략하고, 아마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5, 6분 정도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순서는 앞으로 우리 제일 멀리서 오신 임윤택 교수님부터 좀 소개와 인사를 겸해서 한 5, 6분 정도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멀리서 온 사람이 먼저 하는 게 또 공정한 토론이라고 부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저 한밭대학교 임윤택입니다. 그동안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좀 나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UCT 초기 연구 때부터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어디 나서지를 않았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이유가 뭐냐면 해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오늘 세미나 네 분의 발표를 듣고서 두 가지 음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구마를 먹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이다를 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도 좀 이렇게 심해졌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이렇게 좀 뻥 뚫리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좀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오늘 논의가 저는 굉장히 반가운 게, 도시계획이 그동안 이제 이렇게 자행했거나 아니면은 외면함으로써 이렇게 좀 사회의 가치에 반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꺼내놓는 자리가 아니냐. 그리고 계기가 된 것이 이제 어떤 IT 기술의 발달,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유럽에서 2004년도에 인텔시티 로드맵을 만들면서 환경 문제라든지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해 보자라는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UCT 국가 R&D를 할 때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철학적인 목표를 먼저 가져가야 된다 하면서 철학적인 어떤 이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밸런스였고, 또 하나가 쉐어였고, 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좀 돌이켜 보면은 벌써 12년 전 얘기인데,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에 좀 선진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UCT도 그랬고 스마트 시티도 그랬고, 그런 논의는 거의 배제되면서 수출이라든지 수익, 비즈니스 모델, 이제 산업진흥, 이런 이야기들이 좀 줄을 이루면서 좀 많은 분들이 답답해했었죠.
이제 이창수 교수님 발표를 보면서 그 도시계획이 과연 그렇게 그 부의 불평등을 갖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붙인다면은 이렇게 그 스마트 시티가 과연 그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이제 이런 그 물음에 우리가 답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명구 교수님께서 이제 그 보내주신 그 자료를 보면서도 이렇게 오히려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 스마트 스페이스, 스마트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바는 맞는데 과연 이게 우리 사회에서 그 강 교수님께서 그 추구하는 바들이 작동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반이 될 것인가는 그런 의문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을 개발하면서도 그 뒤에 비즈니스 모델을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복지 체계로서 그 예산이 당연히 그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어떤 그렇게 국가의 역할을 일부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그런 모델로서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이 공전이 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보입니다. 김선일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이렇게 과연 어떤 UBC를 통신회사가 과연 커넥티비티를 보편적 커넥티비티를 공급할 것이냐 같은 얘기입니다. 한전이 보편적 에너지 공급에 과연 동의를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 양정필 박사님 이제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가장 오늘 이렇게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조언을 드린다 아니면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은 너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스마트 커뮤니티를 갖다 이렇게 뿌리내리고 지금 스마트 시티 논의는 사실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들인데 그렇게 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스마트 시티 논의가 굉장히 순진무구하고 명랑했다라고 저는 반성을 하고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 without IT 테크놀로지. IT 기술이 없는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요즘 저의 고민인데 그래서 오늘 사이다를 마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민택 교수님은 저희 학교의 대표적인 스마트 전문가십니다. 직전 작년까지 스마트 UN 위원장을 맡으셨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제 기술적 공급 위주의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사이다 토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국토연구원에 있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정도시를 향한 도시계획의 변화 주제로 학술대회가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있고 스마트 도시도 있고 공정도시도 있고 다양해서 제 능력으로 이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도시라는 이제 개념을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학회의 어떤 파도로 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또 이 개념을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지속적인 연구의 과제로 삼자라는 또 제안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이제 이 개념의 유용성 그리고 연구의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공정도시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저스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연구는 되고 있지만 그보다 사실은 좀 포용도시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새롭게 개념을 제시하는 거에 대한 유용성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 포용도시라는 개념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포용도시 개념과의 차별성이랄까, 포용도시가 갖는 개념적인 한계를 어떻게 이 공동도시가 넘어설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포용이라는 개념은 포용하는 주체가 있고 포용이 당하는 대상이 있고, 이런 좀 관계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좀 내포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 그 인클루시브라는 개념이 경제적인 불평등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종적인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문제,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공정이 더 적합한 하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역시 이제 공정이라는 개념에는 불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불평등 다양한 측면의 불평등이 있겠죠. 공간적인 불평등이라는 이제 균형 발전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여전히 특히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고, 성적인 젠더의 불평등, 우리 제가 오늘 토론회에 이 단상에 올라온 사람 14명인데 전부 다 여자가 아니고 전부 다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적인 불평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인종적인 불평등도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고, 이건 사실 전통적인 불평등이라고 한다면은 이 4차 산업 기술혁명이 가져오는 새로운 불평등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들이 조금 더 논의가 된다면 이 개념의 유용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 시티,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유엔 해비타트에서 해비타트 3 대회가 열렸는데, 그 해비타트 3 대회 주제가 모두를 위한 도시였습니다. Cities for all. 우리 정부가 거기 가서 가장 중요한 일이 스마트 시티로 홍보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스마트 시티 전략하고 이 회의 전체 주제인 모두를 위한 도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스마트 시티가 그럼 모두를 위한 도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 얘기는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못하고 계속 예를 들면 송도 얘기는 송도는 우리나라 어떻게 가장 최신에 개발된 잘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개념의 이제 한국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개념이 어쨌든 수입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현실에 맞도록 좀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연구가 나오면서 이제 암스테르담하고 싱가포르의 얘기가 나오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미국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의 공공성이 강화된 이런 도시들이 공정한 도시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왔고, 정부와 시장이 중심된 도시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정부와 시장,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 있는 도시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역할을 어떻게 촉발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공정한 도시는 보다 시민의 역할이 강화된 그런 도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개념에 우리 여건에 맞는 공정도시의 개념이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교육 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이 주로 이제 공과대학에 소속이 돼 있어서 도시를 공학적으로 이해하는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개발 시대에 이 도시계획 교육 과정이 형성이 되면서 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들을 습득하는데 이제 그런 것 중심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얘기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불평등의 문제, 공정의 문제, 그다음에 뭐 사회적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교육 과정에 담아내는 역할, 그래서 사회적 이슈와 공간적 이슈가 어떻게 결합되고 있으며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 행위가 교육 과정에서부터 다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박수를 한번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훈 박사 국토연구원에서 토양도시 연구를 오래 해오셨는데요. 아주 주옥 같은 토론 해주셨습니다. 토론 중에 패널 중에 여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여성위원회 세션 따로 만들어서 203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러보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시계를 자꾸 쳐다보시는데 아마 시청하셔서 하신 것도 있고, 혹시 식당이 바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식당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12시 반에 저희가 마치는 걸로 예정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멀지는 않죠. 세종시 대전에서 오신 분들 토론 들었고, 우리 그다음 경기연구원 김태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명이 이제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10분 안에 발표를 끝내야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연찮게 이제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을 맡게 돼가지고 여러 이제 세미나나 이제 참석을 하고 했는데, 오늘 내용들이 굉장히 쏙쏙 이제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최근에 포용경제, 공정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늘 이창수 교수님하고 이상균 교수님 이렇게 내용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을 진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도시를 만드는데, 물론 이제 모두를 위한 계획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어떤 소수를 위한,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게 되게 이제 인상 깊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많이 첨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명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워낙 이제 서울시에서 많은 경험을 이제 하셨고, 거의 선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움 받았고요. 특히 그 안에서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오하이오의 프랭클린 카운티에서 일을 한번 해봐가지고 그 당시 그 지역이 굉장히 무사한 다운타운 흑인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랄까 스마트를 통한 어떤 도시의 어떤 공정성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사망률이 높은데 그거를 빨리빨리 연결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공정도시를 만들어가는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특히 김선호 대표님은 지금 경기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또 들어와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특히 제가 경기 비전을 지금 요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아이디어들 한번 우리 경기도에서 한 번씩 또 실험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정필 우리 박사님은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제 기여를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최근에 스마트 커뮤니티, 그게 또 예전에 제가 일본에 SST 후지사를 갔었는데, 거기서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굉장히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또 이제 거기서 또 다르게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은, 거기서 기본적으로 시민이 참여한, 그러니까 시민의 의사가 이제 들어가고, 어떻게 공공이 이제 탑다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이 바텀업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휴먼 스케일, 오히려 예전에
그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오는데 사실은 우리 그 옆에 이제 강 박사님 오셨는데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제 디지털이 이제 그 아날로그 모방하는 게 디지털이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발전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아까 이창수 교수님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해 주셨지만은 도시 자체가 어떻게 반듯반듯하고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보기에 멋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예전 것에 대한 어떤 결합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다시 돌아가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사실은 모방이 어떻게 보면 창조가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아까 그 양정필 박사님 말씀하셨던 어떤 공공의 스마트 시티가 이제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보면은 정부가 이제 스마트 시티 정책을 했는데 UCT도 그랬고 돈을 이제 풀어가지고 지자체 던져주고 그걸 이제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건설이 하네. 건설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건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커뮤니티 단계로 좀 그 세부적으로 좀 밑에서부터 들어가야겠다. 이게 결국은 도시의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잘 이렇게 활동하고 어떤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거기에 도입하는 거지 뭐 그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커뮤니티 자체에서 이제 공유 경제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경기 오픈 플랫폼 포 스마트 시티라고 제가 하나 장명을 했었는데 그 경기도에서 지금 워킹그룹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GOP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의 GCTC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올해도 이제 미국 같은 데 발표를 하는데 그 모델 자체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그 아니면 그 지자체가 돈을 이제 그냥 해가지고 투입하는 게 아니라 건설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시민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어떤 어려움을 문제점을 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기업이 솔루션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협업체를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걸 플랫폼이라고 우리 정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워킹그룹에서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굉장히 성과를 거뒀고 그리고 지금 많은 지자체라든가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업이 이제 돈을 한번 받고 용역을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은 이거를 그 한번 받아가지고 그 지자체 요청을 받아서 솔루션을 만듭니다. 근데 그 솔루션이 그냥 한번 팔고 사장되는 게 아니라 그 솔루션을 여러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하나 마켓이 형성되는 거고, 우리 지자체는 그 공통 솔루션을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많은 돈을 투입했어야 이제 해결되는 문제를 작은 돈에 피만 내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체계로 우리가 좀 더 예전에 어떤 그 탑다운 방식보다는 진짜 우리가 전문가와 시민들 그런 의견들 받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시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서울기술연구원에 있는 김태현입니다. 서울연구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울기술연구원은 작년에 새로 만든 연구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그 서울연구원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한다. 그리고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달리는 기술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요. 제가 지금 연구실 이름을 스마트 도시 계획 연구실로 5월달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바뀔 것 같은 전망이 있을 때 그걸 누군가는 바꿀 것이고 기왕에 바뀔 거라면 내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덜 나쁘게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를 좀 불러주신 것 같고요. 스마트 도시라는 말이 참 이렇게 굉장히 남발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제 학회에서 공정도시라는 그 키워드로 개념,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계획, 그다음에 세 번째 발표는 이제 UBS라는 그 아이디어, 그다음에 네 번째 발표는 여러 가지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골고루 이렇게 프로그램에 이제 배치를 해서 상당히 다양한 메뉴를 우리 그 애프타이즈부터 디저트까지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사실 최근에 저희가 경험하는 것은 이 개인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적인 용어 중에는 우리가 어바니즘이라는 말이 있고 지금 스마트 어바니즘이라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전방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기존 개념의 전환의 수준이 아니고 기존 개념이
다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파괴된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충격을 우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다시 원천적으로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스마트 도시 계획. 스마트 도시는 참고를 하는데 사실 그걸 공간적으로 번안하는 시도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2018년 뭐 등등 이제 최근에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공간적으로 해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 UBS라는 거. 스마트 이게 이제 기회, 오늘도 공정이라는 말이 결국 기회 편중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베이직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신 것이 마치 수산시장의 화르를 보듯이 굉장히 생생한 그런 아이디어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중에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 발표자 중에 강민 교수님 그 마지막 슬라이드가 인상적인데 인공지능과 핸드폰 두 개는 기술은 기술인데 내 손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커뮤니티 베이스, 그러니까 삶에 체감하는 그런 기술로서의 그런 아이템들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말씀들을 쭉 듣고 결국 공통적인 건 뭐냐면 미래에는 편중이 심화될 것이다. 뭐가 편중이 될 거냐면 자원이 편중되고 자본이 편중되고 기회, 공간이 편중된다. 그것이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평등한 사회인가 불평한 사회인가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 태생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용어다. 이것은 대기업들의 브랜딩 전략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럼 기업은 무슨 도시를 만드는가? 기술로 돈 되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돈 드는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돈 되는 것과 돈 드는 것 사이의 선택은 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 그 컨텐츠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 컨텐츠를 소비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그 기회에서 상실이 되는 이것이 이제 양극화의 근원적인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인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25초 남았습니다. 최근에 베티가 인벤티브 시티라는 책을 2018년도에 썼는데 그 책의 기본적인 화두는 예측하려 하지 말고 창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라.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가슴이 남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토론자께서 아주 토론 내용도 좋았지만 시간을 잘 지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요일 오전에 멀리까지 여러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우리 제주도에서 엄상용 박사님 모셨고 광주에서 시두진 교수님 모셨고 또 부산에서 오시고 심지어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이광욱 교수님 뭐 저희 토론회 들어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서 사양하신 것 같습니다. 예, 김구정 교수님 1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1분만. 네, 한 10초, 20초만 할게요. 뭐 사실은 다들 배고파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 이제 이 스마트 공정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내용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오늘의 우리 주제 중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건 아마 오늘 약간씩만 비쳤지 다들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소개를 못했습니다. 강남대학교 김근영 교수입니다. 한 뭐 3가지 정도가 뭐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이제 계속 정보가 이제 공개되면서 오픈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꽤 커질 것 같고 뭐 그 부분에서 다들 아시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최근에 이제 긱 이코노미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 도시, 스마트 공정 도시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어떤 그 레이버 사이드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아까 뭐 비반복 상호작용이나 뭐 비반복 분석 쪽의 직업들은 좀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그건 소수일 것 같고 많은 다수는 지금 1대 99 정도로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다룰 것인가 하는 고민은 있지만 우리가 도시를 다룬다면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안정성을 키우기도 하지만 도시의 취약성을 더 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재난을 하니까 재난에 대한 충격성, 그다음에 심지어는 영화에서 이제 우리 킹스맨 같은 것도 그렇고 어디 보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미국의 이제 뭐 아마존 같은 부자들이 벙커 같은 걸 만들어 놓더라고요. 몇십억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취약성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가 도시를 다룬다면, 사람을 다룬다면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다는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이사님. 네, 후보에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기조 강연에서 최병성 교수님 기조 강연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혁명에 따른 혼란과 문제가 우리 당대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25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아주 좋은 자리매김하는 기조 강연이었던 것 같은데 마침 이 정책 세미나 1에서 스마트 공정도시를 하면서 앞선 기조 강연에 이어서 잘 기획된 연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스마트 도시, 기술 혁명이 가져오는 지금 엄청난 격차를 우리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이 10년 전에 용인으로 왔는데요. 인구가 이제 100만이 넘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지가 허용되면서 125만 기본교육 목표 인구를 아마 좀 더 늘릴 것 같아요. 성남시, 가천대학에 있는 성남시는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학교 캠퍼스보다 작은 그 도시 지원시설 용지가 있죠. 판교테크노밸리에서 3년 전에 생산액이 77조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연간 한 10%씩 성장하고 있어요. 이 정도 규모면 지방에 있는 국가 산단 한 6개, 7개 규모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격차와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고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기술혁명이고 스마트시티다. 그동안 국토학회는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스마트한 도시를 이 스마트 기술혁명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아마 스마트 기술이 불평등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이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정 토론 이걸로 마치고 마이크를 다시 우리 신우진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